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자나 이미지를 흘러가게 해주는 태그, 말큐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성 페이지로 이 말큐 태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현업에서는 이 말큐 태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말큐 태그는 DHTML 태그입니다. 다이내믹 HTML 태그라고 해서 실제 HTML 태그는 아닙니다. 위드랑 하이트 그리고 비지 컬러라는 속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태그에서 중요한 거는 디렉션입니다. 방향인데 종방향입니다. 그래서 left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고요. right이라고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up은 밑에서 위로, down은 위에서 아래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크롤 딜레이와 스크롤 어마운트입니다. 글자나 이미지를 흘러가게 할 때 중요한 거는 스크롤 속도예요. 스크롤이 빨리 진행이 되면 글자가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스크롤 어마운트만 이용해서 스크롤 속도를 조정해 줄 겁니다. 스크롤 되는 픽셀 수라고 해서 숫자가 커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나의 픽셀씩 스크롤 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3개의 픽셀이 스크롤 되는 게 빠를까요? 하나의 글자보다는 3개의 글자를 스크롤링 해주는 게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말큐 태그의 경우에는 시작 말큐와 끝나는 말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큐 태그의 시작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데 높이가 100이고요. 가로 길이는 명시 안 했죠. 그리고 지연 속도도 넣어줬네요. 스크롤 딜레이라는 건 지연 속도라고 해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지정하는데 숫자가 커지면 느려집니다. 이거는 지연 속도예요. 지연 속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이라고 하면 1초, 1초 단위로 느려져요. 근데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10초 단위로 스크롤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글자 올라가고 10초 후에 두 번째 글자가 올라가고 또 10초 후에 세 번째 글자가 올라갑니다. 흐르는 글자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간단한 작성 예인데 저희가 main.html이라는 파일에 왼쪽 부분 있죠. 탭을 이용해서 저희가 좌우로 구분을 지어줬는데 왼쪽 부분을 흐르는 글자를 넣어 주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marq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 marq 태그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죠. 저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요. 태그를 의미합니다. 요소를 의미하고요. 말큐의 경우에는 다이내믹 HTML이라고 해서 실제 HTML 태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각 안에 이제 속성 값이 오는데 이렇게 속성 값이 옵니다. 얘는 왜 빨간색으로 안 보이나요? 지금 말큐 태그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렉션이라는 속성과 스크롤 어마운트라는 속성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HTML 태그의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색깔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값을 표시할 때도 큰 따옴표 안에 넣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 에디트 플러스에서 태그는 파란색 그리고 속성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말큐 태그라는 거 안에 이제 디렉션은 종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고요. 스크롤 어마운트라는 건 2픽셀씩 올라가요. 2개의 픽셀씩 올라가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스크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위드 300, 하이트 315라고 해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부여했고 배경색도 비지 컬러라고 해서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흐르는 글자 태그를 main.html에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다시 실습 환경으로 돌아왔습니다.
main.html에 흐르는 글자를 하나 넣어줄 건데요. 지금 제 메인 페이지를 보니까 굉장히 안 예쁘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남기고 다른 부분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사이트는 아이플레임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흐르는 글자를 넣고요. 오른쪽에는 유튜브 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다시 한번 꾸며줘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왔는데요. main.html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main.html. 그럼 현재 main.html이고요. 지금 왼쪽에 흐르는 글자를 넣고요. 오른쪽에 아이플레임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td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을 td라고 해서 1행 2열의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첫 번째 열에는 흐르는 글자 부분을 넣고요. 두 번째 열에는 유튜브 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테이블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플레임이 3개가 사용이 되었는데 뒤에 있는 2개는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HTML 구조를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요. 1행 2열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1열의 부분에는 이 부분을 넣고요. 1행 2열의 부분에는 이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행 2열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테두리 이런 속성 같은 거 넣지 않고요. 50% 50%로 위드 값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다 마우스를 위치시키시고요. 테이블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행 2칸의 표 생성할게요. 1행 2칸의 표입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현재 1행 2열의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tr은 행이고 td는 세를 구분 지어주는 태그로 열을 의미합니다. 열. 그래서 하나의 열에는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 td 또는 t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는 가운데 정렬,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고요. td는 왼쪽 정렬, 보통 글씨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td 안에 값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흐르는 글자를 넣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X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열에는 흐르는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문장들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문장들을 옮겨 두었습니다. 두 번째 열에는 유튜브 영상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아이플레임 이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테이블의 구조에서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넣기 해 주십시오. 자, 붙여넣기 하세요. 테이블 구조가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행이 있고요. 2개의 t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에는 첫 번째 td에는 흐르는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문구를 넣어줬고요. 두 번째 td에는 유튜브 영상을 가져오는 아이플레임 태그를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안 예뻐요. 그쵸? 테이블의 td의 길이는 저희가 입력하는 데이터에 좌우됩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냐 해서 꽉 찼죠. 그래서 테이블의 위드 값을 주고 50% 50%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30% 7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게요. 에디트 플러스에서 테이블 태그에서 위드 값을 전체 페이지의 80%라고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의 80% 공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TD는 위드를 40%로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페이지에 테이블이 80% 공간을 차지했고요. TD는 50% 50% 하게 되면 가운데만큼 오는데요. 40%로 했죠. 그러면 한 요 정도로 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냐는 이 부분에 들어가고요. 아이플레임 이 부분은 두 번째 열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80%의 공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TD는 이 100%라고 기준을 했을 때 TD는 40%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에서 40%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시 이제 100%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다시 확인하면 홈을 누르면 지금 저희가 테두리를 안 넣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테두리를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0%의 공간을 차지하고요. 웹페이지의 공간은 현재 이 정도 되겠죠.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테이블이 차지하는 공간은 80%, 그리고 왼쪽에 TD는 40%를 차지하고 오른쪽의 TD는 60%를 차지합니다. 40%, 나머지 100%에서 40을 빼면 60%죠. 그래서 첫 번째 세례는 40%의 공간을 할당했고 두 번째 세례는 60%의 공간을 할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글자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말큐라고 임명을 해보십시오. 말큐. 그 다음에 다시 말큐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면 흐르는 글자가 생깁니다. 자, 말큐라고 입력하셔야 돼요. 흐르는 글자를 지정할 시작 범위, 흐르는 글자를 지정할 끝나는 범위입니다. 시작 태그, 끝나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흐르는 글자가 생기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흘러갑니다.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렉션이라는 속성을 넣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배경색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큐 태그의 배경색과 디렉션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속도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렉션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왜 분홍색으로 안 보여요? 큰 따옴표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생략 가능해요, 여러분. 일일이 붙여주면 힘들 겁니다. 스페이스가 들어가지 않는 한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BG 컬러라는 걸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넣어 주겠습니다. 팔레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배경색을. 그 다음에 스크롤 어마운트라고 해서 스크롤 되는 픽셀 수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100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이라고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다시 홈 눌러볼게요. 굉장히 빨리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이트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길이만큼 하이트 값이 잡힙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높이를 오른쪽 열에 있는 높이와 같이 주면 똑같이 이제 비지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한 3 정도로 하겠습니다. 3 정도로 하고 말큐의 하이트 값을요 315로 줘보겠습니다. 아이플레임의 높이와 같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315. 그 다음에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플레임의 높이와 같이 줬죠. 아이플레임의 높이와 같이 설정을 했더니 흐르는 글자의 높이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가 좋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카피라이트를 줄게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넣어 주겠습니다.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지금 테이블과 바디 사이에 이제 카피라이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함부로 웹페이지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카피라이트 부분을 넣을 건데 저작권에 대한 것을 좀 표시하겠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에게 있습니다. 비하라고요. 허가 없이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 두 개의 문장을 가운데로 정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태그를 이용해 볼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활성화한 문구를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HTML 도구 모음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블록 인용구 사이에 이런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클릭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센터라고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태그입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okche@mju.ac.kr이라는 부분을 링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클릭 시 이메일 프로그램이 뜨면서 받는 주소에 ok.mju.ac.kr이라고 삽입이 되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렇게 다시 활성화 시키시고요. 하이퍼링크 태그입니다. 화살촉 같이 생겼죠? 이 부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라고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저희가 URL을 넣어줘야 되는데 메일 to 콜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31라인 하나의 라인이에요. 제 화면은 두 개로 보이는데 글씨를 크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홈을 누르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문구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메일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받는 주소에 지금 클릭한 이 이메일 주소로 세팅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아웃룩이라는 메일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받는 사람의 해당 이메일 주소가 삽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아웃룩의 세팅을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뜰 겁니다. 그러면 하이퍼링크 코드를 제대로 입력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아웃룩에 환경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하라는 부분부터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메일 프로그램이 뜬다.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되신 겁니다.
이번 샤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